일일농구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8월 둘째 주 KBL 루먼 팩트 1부 순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자 KCC가 지금 시즌 플랜의 어떤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KCC가 사실은 이번 FA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특히 가드진을 굉장히 두텁게 가져가가지고 이 유현준 선수가 좀 긴장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선수 로스터가 많이 보강이 돼 있고 이것 때문에 사실 로테이션 폭이 넓어질 가능성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 KCC의 어떤 선수단을 보면 뭐랄까 나쁜 말로 하면 좀 불균형하고 좋은 말로 하면은 내실로 꽉 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가드진은 굉장히 좋고 포워드진도 괜찮고 원투 펀치도 있는데 토종 빅맨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은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 이걸 사실 전술적으로 메워야죠. 모든 포지션이 다 이렇게 갖춰지면서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로스터에 약점이 아예 없는 팀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뭐 KCC도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 약점 메우려면 또 이제 이 송교창 선수 3, 4번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제 유성호나 그리고 지난 시즌 좀 부진했던 최현민이 좀 그 어떤 시간을 좀 어느 정도 메워주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KCC는 보면 유병훈, 김지현 이 두 명의 선수가 듀얼 가드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유현준이 있고요, 이정현 선수가 있고 송교창이 있고 국내 쪽 외곽 쪽 사이드에서의 어떤 자원은 차고 넘친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타일러 데이비스 선수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선수가 사실은 좀 베일에 많이 가려져 있지만 기량만큼은 좀 탁월한 선수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고 라그나 선수도 기존에 라그나 선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찬진 감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인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면서 전력을 갖다 극대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뭐 이제 KCC 같은 경우는 워낙 지난 시즌은 사실은 로테이션을 굉장히 폭을 넓게 가져가면서 좀 이제 좀 스피드와 체력전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한 좀 일종의 벌떼농구랄까요?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을 줬잖아요. 이번 시즌도 그 틀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사실 그렇게 농구를 했었고 그래서 객관적 전력보다 좀 더 좋은 성적을 갖다 거뒀었죠. 그렇죠. 그럼도 굉장히 네. 좋았었고요. 근데 이제 이대성 선수, 라그나 선수와 그 4데이 트레이드, 4데이 트레이드를 하면서 그때부터 좀 팀이 정체되기 시작했고 활동력이 떨어지면서 전력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성적을 거뒀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전찬진 감독은 지금 이제 시즌 초반에 잘 됐던 그런 농구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그게 이제 10인 로테이션이다. 즉 이제 첫 번째는 10인 로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드진입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을 갖다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가드가 한 명 또는 확실한 가드가 한 명 혹은 두 명이 게임 리딩을 갖다 해줘야 포워드나 아니면 다른 센터의 어떤 조합을 찾기가 굉장히 수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변형을 가하더라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체력전이나 활동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KCC는 지금 라거나 선수, 타일러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면서 출전 시간 배분을 하고 경쟁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10인 로테이션에서 가장 큰 장점, 그 단점은 뭐냐면 혼란함이 있다라는 건데 그건 이제 가드진이 메워주면서 부작용 갖다가 없앨 수 있는 거고 장점은 뭐냐면 체력과 활동력을 극대화하면서 기존의 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선수까지 로테이션을 갖다 돌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뭐 그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이런 그 전력의 극대화의 어떤 효율성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특히 저는 KCC가 좀 가드진 활용폭을 좀 넓게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병훈, 김지환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정현도 있고 그리고 정창영도 있고 유현준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정창영이나 유병훈은 장신 가드들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에 사실은 정창영을 3번까지 때로 활용을 하면서 그 이제 어떤 가드진을 뭐 3가드까지 두는 사이즈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어떤 기용을 보여줬었거든요. 전찬희 감독이 트레이드 이후에도. 예,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도 물론 상황을 봐야겠죠. 뭐 송교창의 활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좀 봐야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유병훈, 정창영이 여전히 사이즈가 크고 말씀하신 대로 가드진을 많이 활용할수록 그런 로테이션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3가드도 이건 제 개인적인 뭐 생각입니다만 3가드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변형을 좀 많이 할 거고 지금 KCC가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연습 스케줄을 좀 받아봤는데 예. 지금 10
지금 이 업로드하는 시점이 그 10일 밤이니까 예. 내일 그러니까 11일부터 하장대, 성대, 경희대, 중앙대와 연습 경기가 있고요. 예. SK, KT, KGC와 또 연습 경기가 8월에 계속 있습니다. 예. 전찬현 감독 말로는 자기가 감독 생활 이후에 이렇게 연습 경기 스케줄을 많이 잡아본 적이 없다. 이건 뭐냐면 12명에 대한 어떤 조합을 잘게 썰어서 테스트를 해보겠다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렇죠. 즉 이런 그 어떤 훈련 스케줄 때문에 사실 12명의 어떤 로테이션을 갖다 돌리면서 KCC가 올 시즌을 구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좀 나온 거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잘만 맞아떨어진다면 KCC는 상당히 매력적인 농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전창희 감독이 이렇게 비시즌 플랜이 좀 변화를 준 것도 좀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본인의 코멘트, 감독 본인의 이제 코멘트도 있지만은 실제로 지난 시즌만 봐도 10개 구단 중에 가장 늦게 연습 경기를 시작한 팀이었고 그렇죠. 최대한 팀 훈련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이번엔 좀 아니란 말이죠. 이런 변화가 아무래도 이제 전찬희 감독이 오랜만에 복귀한 후 한 시즌을 치르고 겪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주는 건데 네. 이게 또 어떤 결과를 또 보여줄지는 또 변수겠죠. 예, 예. 그렇습니다. KCC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GC는 아무래도 이 건세근이냐 그렇지 네. 않은 세근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예, 않겠습니까? 건강한 오색은 네. 건강한 오색은 굉장히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건강한 오색은을 언제 본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쵸. 실제로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색은 선수의 지금 상태가 사실 최근 2년간 정상적으로 뛰지는 못했었고 지난 경기에도 17경기 나왔었고요. 근데 올 시즌 이제 어깨는 거의 다 나왔고요. 그렇죠. 지난 시즌 이제 다쳤던 어깨 다 나왔고 그리고 이 선수가 이제 그 고질적으로 족저근막염 그리고 발목 그리고 무릎 이쪽에 이제 살짝 문제가 있는데 근데 올 시즌에는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훈련을 갖다가 참여를 하고 있고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가부화가 걸리지 않습니까? 가부화가 걸리면서 이걸 이제 적절하게 치료와 이제 훈련을 병행을 하는데 지금 팀 리포트에 따르면 뭐 양쪽 무릎이 살짝 통증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살짝 있는 거 그럴 때마다 훈련량을 조절을 하고 정상 훈련을 지금 계속 꾸준히 소화를 하고 있다.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 즉 이제 오세근 선수가 시즌 준비가 나름 착실하게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결국에는 이제 시즌 중에는 정규 시즌 중에는 어느 정도 관리를 좀 해주고 또 KGC가 워낙 이 로스터가 탄탄한 팀이다 보니까 네. 관리를 해주고 이제 결정적인 어떤 시기 플레이오프 때는 조금 더 활용폭을 좀 넓게 가져가는 좀 출전 시간도 늘리는. 근데 이게 NBA에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긴 하지만 이 로드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보면 KGC 입장에서도 오세근을 위해서 좀 활용될 여지는 있지 않겠습니까? 올 시즌 제가 볼 때는 올 시즌 KGC의 가장 키 포인트가 그 로드 매니지먼트 같아요. 그러니까 김승희 감독도 오세근 선수를 일단 20에서 25분 사이로 출전 시간을 조절한다고 그랬고 그 백업으로 이제 김철욱 선수를 지금 많이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김철욱 선수가 지난 시즌보다는 좀 이제 많이 성장했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다가 하고 있고 그 오세근 선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KGC가 지난 2년간 사실 포드형 외국인 선수를 갖다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오세근 선수에 대한 어떤 수비의 어떤 과부하 이런 부분이 걸렸었고 그런 부분이 부상의 어떤 위험도를 갖다 높이면서 물론 이제 오세근 선수 자체도 좀 많이 이렇게 지쳐 있는 그런 상태였고요. 그랬기 때문에 오세근 선수가 뭐 지난 2년간 좀 부진했고 많이 아팠었는데 근데 올 시즌에 이제 얼클락, 라타비오스, 울리엄스 빅맨들을 갖다 데리고 오면서 수비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또 골밑에 대한 어떤 그 오세근에 대한 의존들을 갖다가 줄이면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세근 선수는 제가 볼 때는 뭐 정규리그 처음에는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뛰면서 조금씩 출전 시간 늘리다가 한 4라운드, 5라운드 정도부터 손발을 맞추면서 한 25분 또 안팎으로 이렇게 하고 피오 때 확 뭔가를 찍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면 상대가 가장 무서워하고 KGC도 가장 이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그 5라운드, 6라운드 또는 PO까지 갈 때 오세근 선수의 어떤 건강함이거든요. 근데 그쵸. 그런 부분에서 그 외국인 선수 2명이 빅맨이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오세근에 대한 그 출전 시간을 철저히 조절을 하면서 백업까지 김철욱 선수로 거의 내정이 돼 있는 그런 상태다. 즉 이런 면에서 보자면 올 시즌 오세근 선수가 한 5라운드 이후에 그러니까 다음 시즌이죠. 다음 시즌 네. 5라운드 한 이후에 오세근 선수의 어떤 위력을 갖다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KT로 바로 네, KT로 한번 넘어가볼게요. 예, KT가 지금 연습 경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저 지금 한 2주 정도 전부터 뭐 네. 7월 한
후순? 예, 네. 후순부터. 예, 말이 꼬이네요. 7월 네, 후순부터. 하순. 예, 죄송합니다. 네네. 기자인데 국어가 약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7월 하순부터. 저는 유튜버인데 발음이 안 돼요. 예, 예. 예, 참 요지경이네요. 저희 조합. 저희 혀가 좀 짧아. 예. 예, 그래서 네. 7월 하순부터 네네. 예, KT가 연습 경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팀들과 4경기 정도 치렀고 일단 이제 이 KT 쪽에서 보는 것은 이게 뭐 어떤 전술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연습 경기였다 지금까지는 그런 건 아니고 네. 어떤 대학팀들과 경기하면서 지금 대학 리그 계속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9월 초에 개막을 하는데 이 대학 선수들 스카우팅도 한번 하면서 이제 선수들 컨디션 점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장 뭐 경기 내용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이제 KT 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박준영 선수가 이번 시즌부터 빅맨으로 전향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에서 3번, 4번, 뭐 3.5번 전향을 했다가 지금 뭐 팀 상황이나 본인의 어떤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것들 맞물려서 다시 이번 시즌부터 빅맨으로 가는데 뭐 대학팀과의 연습 경기에서 괜찮긴 했는데 이거는 뭐 사실 큰 의미 부여하기 어렵다. 성철 감독도 뭐 아직은 이거 가지고 뭐 고무적으로 생각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 선수 입국 일정 또 나왔습니다. 지금 KT는 외국인 선수가 이제 1순위가 마커스 데릭슨, 그 2순위가 존 이그분우 선수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그분우 2순위 이제 이 유옵션 외국 선수가 오늘이죠. 저희 방송 녹화하고 있는 10일 오후 비행기로 네. 입국을 했습니다. 이게 또 구단이랑 얘기가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2주 자가 격리 후에 팀 훈련에 합류할 것 같고 이게 지금 아마 10개 구단 모든 외국 선수 중에 가장 빠른 입국 일정일 겁니다. 네. 그리고 마커스 데릭슨도 다행히도 이제 다음 주쯤에 입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9월 초쯤이 되면은 두 선수 다 이제 KT 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합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동환 기자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 외국인 선수가 지금 이제 뭐 어떤 그 뭐 트라이아웃이나 이런 거를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직접 가서 보지는 못하고 예.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제 전화로 했기 때문에 그쵸.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그쵸.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그 프로농구계에서도 지금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선수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두 명 다 확보를 하느냐 그쵸. 이게 사실 1차 전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비자 발급 문제도 있고 예, 입국 과정도 이때까지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트러블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구단들도 다 좀 조심스럽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또 입국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뭐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리고 계속 연락만 취했기 때문에 몸 상태 이거는 뭐 예전에도 비슷한 거긴 하지만 입국했을 때 당장의 몸 상태가 어떨지도 좀 변수긴 하거든요. 네. 또 코로나로 이제 또 뭐 밖에 나가서 훈련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하잖아요. 이번엔 특히 더 그렇기 네. 때문에 좀 궁금하다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부분도 계속 취재를 해서 좀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KT는 오케이가 됐다. 이렇게 예.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상욱 선수가 지금 연습 경기에서 좋은 모습들을 갖다 좀 보이고 있어요. 예, 이 선수가 지난해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7순위로 입단한 스윙맨인데 윙스팬이 2m입니다. 190cm인데 윙스팬이 2m. 그러니까 굉장히 준수하다. 그렇죠. 엄청 준수하다. 이렇게 굉장히 볼수 길고 있고. 그리고 운동력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뭐 이제 사실 KBL이 지금 이제 컴바인을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뭐 버티컬 점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제자리 점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좋게 나왔어요.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중앙대 시절에 사실 트랜지션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선수였는데 지금 이번 비시즌에 굉장히 좀 팀 훈련도 착실히 잘 해내고 있고 연습 경기에서도 모습이 좀 인상적이어서 성철 감독도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성철 감독의 이제 관련 코멘트 제일 중요한 관련 코멘트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빠른 농구에 되게 잘 맞는 선수인 것 같다. 그리고 그렇죠. 사실 대학 때 이 선수가 좀 약점을 지적했던 부분이 슈팅력이 좀 불안하다. 이거 프로 가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성철 감독이 하는 말은 생각보다 막상 보니까 괜찮다 슈팅력이 이번에 비시즌 같이 본격적으로 훈련을 해보니까 그래서 아직 뭐 로테이션에 정규적으로 들어갈 선수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은 일단 고무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 중대 시절부터 스피드가 굉장히 좋았었고 그리고 그 스윙맨으로서 좋은 역할을 할 수 프로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바디, 뭐 그쵸. NBA 바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이제 그런 이제 바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이제 그 구력 그 색이나 이런 부분만 좀 다듬으면 전력감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세기를 다듬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프로에 온 지 얼마 안 된 선수들은 결국에는 뭐 팀의 어떤 약속된 로테이션 수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약점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적응을 잘 해줘야 됐고, 만약 이 선수가 좀 적응을 빨리 해준다면은 사실 이 정도 윙스팬에 이 정도 운동 능력을 갖춘 선수라면은 공격에서 뭐 활약이 어마어마하지 않더라도 수비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좀 많거든요. 네. 예. 근데 수비력을 좀 보완을 해야 되고 그 부분에서 뭔가 좀 갖춰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굉장히 좀 유망한 선수다. 예.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고 또 서동철 감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직 그런 이제 뭐 그 패턴의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몰라서 지금 조금 이제 적응이 좀 그렇긴 한데 그 부분만 좀 이제 캐치를 하면 쓸 수 있는 선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도 젊은 선수 한 명 저희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고려대학교 얼류 나온 이제 2m 1의 김준영 선수. 이 선수가 2m 1인데 외곽 슈터입니다. 그렇죠. 예, 장신 슈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선수가 사실은 슈터인데 지금 실제로 보면 너무 말랐어요. 정말 말랐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최진수 선수보다 더 말랐고 김진영 선수보다 더 말랐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일단 몸무게가 지금 솔직히 너무 안 나가는데 이제 그걸 이제 다 알고 있죠, 당연히. LG도 알고 있고 이 선수도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러운 체질이죠. 제가 진짜 한 2번, 3번 다시 태어나도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전 그런 체질을 됐으면 좋겠어. 정말. 예. 요즘 좀 고민이십니까? 네? 살찌는 고민이세요? 원래 고민이었었어요. 원래 예. 그런 느낌은 아닌데. 여기가 많아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 네,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예. 근데 살이 찌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부러운데 어쨌든 예. 이 선수는 또 고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 이제 우리가 빵이라고 하는 이거 뭐라 그러죠? 프레임도 좀 이렇게 늘려야 되고 거기서 몸싸움 치열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늘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좀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조성원 감독은 좀 길게 보고 있어요, 이 선수를. 그러니까 일단 자기도 알고 나도 알고 구단도 아는데 잘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 받을까봐 스트레스 받아서 살 빠질까봐 너 왜 그 몸무게를 안 찌우니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는다고 그래요. 일부러 일부러 얘기를 하진 않는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문상욱 선수와 비슷한 건데 농구의 길을 좀 잘 모른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경험이나 시간 그리고 노력이 있으면 후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 두 가지만 좀 보충을 한다면 이 선수도 상당히 매력적인 선수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2m 1인데 외곽 슛이 괜찮고 스피드가 좋아요. 예, 그렇죠. 사실 지난 시즌부터 저는 이제 D리그 가서 이 선수의 플레이를 좀 많이 지켜봤었고 이번에 뭐 최근에 연습 경기 때도 한번 봤었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뭐 수비적인 부분, 뭐 길을 잘 모르는 부분 분명히 진짜 약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2m의 슈터라는 이 메리트가 진짜 커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상대 외곽 뭐 3번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컨테스트를 해도 팔이 닿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또 조성 감독이 이번 시즌 추구하는 농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찬스가 나면 적극적으로 빨리 던진다. 그렇죠. 포지션 숫자를 많이 가져간다인데 어떤 그런 농구에 사실은 또 김지현 선수가 되게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과감하게 던지면은 그냥 사실상 컨테스트 안 받는 느낌으로 마치 NBA에서 막 케빈 듀란트가 그런 식으로 막 그렇죠. 던지잖아요. 뭐 실력을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장신 슈터만의 장점이 또 LG 조성원 감독이 추구하는 어떤 농구와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농구 트렌드가 사실 트랜지션을 강화하는 그 쪽이고 또 스피드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뭐 김준영 선수 같은 경우 살이 안 찐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일단 돼야 되겠죠. 돼야 되는데 그쵸. 지금은 이제 뭐 벌크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 코어를 강화하는 그런 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운동법도 이제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뭐 케빈 듀란트라든가 아테토쿤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이제 맹활약하고 MVP 활약을 벌이는 그 부분도 이제 코어를 단단하게 하는 그런 뭐 프레임을 갖다 그렇죠. 이게 넓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김주영 선수도 그런 식으로 훈련 방법을 찾아가서 자신만의 어떤 몸을 갖다 만든다면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요게 좀 같이 얘기 나눠보고 싶은 포인트인데, 이 선수가 만약에 힘을 늘려야 된다, 이제 프레임을 좀 더 키워야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만 딱 키우면 될까요? 저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외곽에서 저는 이제 골밑 수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할 때가 있겠죠. 근데 외곽에서 만약에 돈다면 저는 그렇게 큰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자기가 외곽에서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스피드 순발력 그리고 그런 부분을 키우기 위한 코어
코어에 대한 강화를 하는 거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버틸 수 있는 그렇죠, 있는 그렇죠. 힘?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절대적, 그러니까 버티는 힘이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비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김준영 선수처럼 2m에 어느 정도 스피드를 갖춘 선수가 네. 만약에 버티는 힘이 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스위치를 되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장신 선수로서 뭐 이제 어느 정도 긴 팔로 어느 정도 수비를 좀 도와주고, 네. 그리고 인사이드에서 버틸 수 있으면 자유롭게 스위치해서 힘으로 버텨주면서 LG가 그걸 활용해서 뭐 트랩 수비도 하고 뭐 이제 변칙적으로 스위치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가져갈 수 있어서 저는 딱 그냥 상대 자신과 비슷한 신장에 힘 더 좋은 선수가 밀고 들어올 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정도로만 좀 키워주면은.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버텼을 때 완전히 털리면 안 되고. 그쵸. 예. 그러니까 예. 우리 수비수, 그러니까 우리 팀 동료가 로테이션, 그러니까 더블 팀이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벌어주는 정도. 예. 1초나 1.5초, 2초 정도. 그쵸. 예. 예. 그 정도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김진영 선수도 그렇고 뭐 이 선수는 물론 가드지만은 네, 그러니까 네. 진짜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표현이 조금 그렇지만 좀 많이 마른 선수들은 네. 사실 거의 포스트업 수비하면 그냥 쭉쭉 밀려 들어가는 네, 게 네. 문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또 하체 힘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허리 힘도 그렇고 좀 그런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예,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삼성이 지금 보면 일단 첫 번째로 김준일 선수 무릎에 염증이 살짝 있어서 지금 2주 정도 휴식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가벼운 염증인데 이제 데드리프트를 할 때 이게 무릎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랬을 경우 이제 힘이 들어가지 않은 현상이 발생해서 알아봤더니만 무릎에 살짝 이제 염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좀 쉬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상민 감독이 휴지 갖다 좀 줬다라고 그러고 또 배수영 선수 예. 중요하지 않습니까? 배수영 선수가 뭐 삼성에서 나름 이제 포워드 중에 어떤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3점 슛을 어떻게 넣느냐 이 부분이 문제인데 그 슛을 던질 때 보면 힘이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죠. 또 자유투를 던질 때 보면 또 부드럽게 딱 들어가니까 이상민 감독이 슛 폼에 대해서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자유투 쏠 때처럼 그냥 편하게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모비스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많이 들었겠지만 배수영 선수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이제 부담감은 좀 훨씬 더 덜해질 것이고 그것만 된다면 어떤 그 뭐 슈팅 메커니즘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배수영 선수는 굉장히 쏠쏠하게 좀 사용을 할 수 있다 삼성에서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는 3점 성공률 제가 봤을 때 33.3%. 딱 요것만 해줘도 그럼요. 굉장히 가치 있는 선수가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모비스 이작 감독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이게 또 삼성 투게에 또 이상민 감독이 좀 이제 선수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이 가드진 문제는 계속 저희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 삼성? 예. 삼성은 지금 계속 포인트 가드를 이제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자 김강철 선수는 안정감이 있는데 공격이 잘 풀리지 않으면 수비의 강점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연습 경기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는 이제 훈련에서 또는 김지영 선수는 센스가 좋은 편이어서 어시스트 패스가 괜찮긴 한데 포인트 가드를 맡겨놓으면 자신의 장점을 잊어버린다. 즉 이제 달리는 농구, 그러니까 달리면서 뭔가 이제 부수는 농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런 갭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코칭 스태프에서는 너의 그런 장점을 살리면서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포인트 가드가 딱 돼버리니까 그런 장점이 발휘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김재영 선수는 아직 이제 경험이 좀 부족한 그런 이제 신예 선수니까 이런 부분 메울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갭이 지금 너무 커버리니까 당장에 김재영 선수를 포인트 가드 쓰기는 쉽지 않은 그런 지금 상태라고 보고 있고 이동엽 선수는 미스가 좀 많다고 그래요. 원래 안정감 있는 선수이긴 한데 최근에 좀 미스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하다. 좀 팀 오펜스적인 부분에서 실수나 패스 타이밍 같은 거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뭐 물론 이런 선수도 김광철, 이동엽 그리고 김진영이 이제 실험적으로 이제 1번이 될 수 있고 이런 선수들을 이호연 선수 같은 경우는 몸싸움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못 믿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선수를 이제 돌아가면서 뭔가를 그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4명 외에도 이제 이관희 선수한테 한번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1번 한번 보면 어떻겠냐? 어떨 것 같냐? 그냥 라고 물어봤대요. 그냥. 예. 물어보니까 이관희 선수 얘기로는 이대성보다는 잘할 자신이 있다.
예. 예, 돈은 절친이니까. 예, 또 그게 다른 농담을 의미의 또- 라이벌이에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예, 이상민 감독이 그러면 너는 일본은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렇게 쉽지 않죠. 아, 예, 생각처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김지현 선수 얘기 들으면서 이게 저는 또 김선영이 떠올라요. 사실 김선영이 데뷔할 때 그러니까 그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데 또 신장적으로도 2번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2번 뛰어도 되는데 네. 1번으로 이제 정착을 한 케이스잖아요. 근데 네. 이 선수를 보면은 어떤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는 1번으로서 어느 정도 안정감 그리고 네. 패싱 게임을 어느 정도 해주면서 이제 트랜지션 상황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김진영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세밀한 부분은 다 디테일이 다르죠. 장점 다 다르겠지만은 그런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어떤 공격성, 저돌성 그리고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 어떤 1번으로서의 어떤 이제 리딩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김선영을 조금 모델로 삼아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쉽지 않겠지만.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네. KBL에서 그러니까 1번을 본격적으로 맡으면 이 젊은 가드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최근에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 한호빈이 이제 1번으로 뛰었을 때 뭐 이제 너무 패스를 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해라 이런 주문을 받았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많은 선수들이 1번 하면 나 패스해야지, 리딩해야지 이러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공격적인 장점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자주 벌어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김진영도 좀 그런 비슷한 어떤 문제에 봉착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네. 그 부분에서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그게 다 될 것 같은 그런 자질이나 또는 기량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포인트 가드 시키면 되죠. 사실은. 근데 이제 네. 그런 선수, 장신 선수를 포인트 가드화 시킨다는 거. 그게 최근 현대농구는 뭐 이동환 기자가 더 잘 알다시피 사실은 포지션에 구분이 없는 그런 상태이고, 만약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뭐 게임 사실 패싱이나 게임 세팅도 어떻게 보면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이제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럼 그 선수의 잘하는 부분에게 맞춰가지고 그 역할을 주면서 세팅을 좀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감독님들의 어떤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결국에는 네. 이제 좀 코칭 스태프가 어느 정도 뭔가 디테일을 잡아주는 것들. 네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이제 맞물려가면서 좀 돼야만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포지션 변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예. 8월 둘째 주 KBL 루반 팩트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또 강동희 감독 그 발언에 대해서 사과 영상을 올렸는데, 근데 뭐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취재를 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바른 판단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